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유채린입니다. 부동산법 강행 이후 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논란 속에 국민들의 화를 더 가중시키는 막말 논란까지 터졌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우동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지만 문재인의 지지율까지 계속해서 데드크로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소식 좀 더 자세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여론조사 믿지 않는 점 알고 있지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추세를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이 떨어진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더 놀라운 사실, 민주당과 통합당 간의 격차가 1% 이내로 좁혀졌다는 소식입니다. 결국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내리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문재인 지지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7월 5주차 주간조사가 지난 8월 3일에 발표됐지요. 이때 문재인 긍정이 46.4%, 부정이 49.4%였습니다. 물론 부정 여론이 앞섰지만 이게 사실 전주 대비 살짝 긍정이 올랐던 거예요. 근데 리얼미터에서조차도 이 긍정이 오른 이유는 잘해서 오른 게 아니라 너무 몇 주 동안 한동안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적 요인으로 해서 상승한 것이다 라고 말했던 부분인 건데 결국 또 한 번 하락을 했습니다. 8월 6일 발표된 8월 1주차 주중 여론조사인데요. 긍정 전주 대비 1.9% 떨어졌습니다. 44.5%고요. 부정 여론 전주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51.6%를 기록했습니다. 긍정과 부정 간의 차이는 7.1% 차이로 5차 범위 밖으로서 부정 여론이 앞서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특히 중도층 같은 경우는 긍정 38.1%에 부정 59.1%로서 20% 이상 부정 여론이 앞서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무당층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긍정 여론이 25.2%, 부정 여론이 63.3%로서 약 40% 가까이 부정이 압도하는 것으로 확인되어졌습니다. 자, 1월 달부터의 추이를 쭉 지켜볼 텐데요. 사실 코로나 국면 초기 당시에는 부정 여론이 앞서 나갔다가 3월 중순을 기점으로 긍정이 뚫고 올라갔고 총선을 거치면서 한때 63.7%까지 올랐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부동산 논란, 박원순 논란, 그리고 막말 논란, 그리고 국회에서 보여준 오만함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긍정은 계속 떨어졌고 반대로 부정 여론은 쭉 오르는 모양새가 보여지는 가운데 계속해서 데드크로스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여론조사는 일간 조사들을 합산해서 나온 결과들인데 일간 조사만 놓고 봤을 때는요.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긍정은 떨어지고 있고 부정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때문에 8월 5일만 놓고 보면요. 지금 긍정 여론이 42.4%, 부정 여론이 53.7%로서 11.3% 차이, 즉 두 자릿수 이상 부정이 앞서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곳이 있습니다. 내년 재보궐이 열리는 곳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내년에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게 되는데요. 자, 전체적으로는 44.5 대 51.6이지만 서울시민만 놓고 봤을 때는 긍정 여론이 41.7%, 부정 여론이 56.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보다 긍정이 낮고 부정은 높지 않습니까? 때문에 긍정과 부정 간의 격차가 14.5%로 문재인에 대한 민심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부산시장이 또 중요하지요. 부을경, PK 지역만 놓고 봤을 때도요. 긍정 여론이 35.8%, 부정 여론이 60.8%로서 그 격차가 25% 벌어지는, 다시 말해서 그냥 PK 지역은 문재인에 대한 민심이 떠났다라고 할 정도로 민심이 악화된 모습을 우리가 거듭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되는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정당 지지율도 좀 궁금한데요.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의 격차가 지금 굉장히 좁혀졌다고 하는데 그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 간의 격차가요. 조국 사태 이후로 최소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민주당에 대한 분노가 지난날 있었던 조국 사태에 버금가는 수준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한번 보시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 2.7% 감소한 35.6%를 기록했고요. 미래통합당은 전주 대비 3.1% 증가한 34.8%를 기록했습니다. 35.6 대 34.8%.
격차가 0.8%로 크게 좁혀졌죠. 오차 범위 내인 거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0.8% 정도면요. 어쩌면 통합당이 이미 충분히 민주당을 앞서는 상황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희가 짚을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중도층 기준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도층만 놓고 봤을 때도요. 민주당이 33.3%, 통합당이 37%로 3.7% 통합당이 앞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오차 범위 내에 해당하긴 하지만은 지금 선거 국면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도층에서조차 통합당 지지 여론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쭉 볼까요? 4월 달부터의 추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4월 중순 때까지만 해도요. 민주당이 한때 52.1%의 지지율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통합당 같은 경우는 선거 이후로 지리멸란한 모습에 의해서 24.8%까지도 떨어진 바가 있는데요. 계속되는 민주당의 정책 실패, 부동산 논란, 그리고 여러 막말 논란, 그리고 박원순의 미투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민주당에 대한 분노감이 점점 확산되었습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하향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 때문에 35.6%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실정에 대한 어떤 반사이익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계기가 있었고, 최근에 윤희숙 의원과 같은 분들의 여러 소신 발언들, 레전드 연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34.8%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창당 이후의 최고치이자 조국 사태 이후로 가장 좁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 안심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 이것이 비단 미래통합당이 잘해서만 이렇게 나온 거겠습니까? 결국 민주당이 워낙 깽판을 치고 있으니까, 난장판을 벌이고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이럴 때 미래통합당이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민심을 적극 반영해서 투쟁을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제1지지정당으로 제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간 조사만 놓고 볼까요? 8월 5일 보십시오. 8월 5일 기준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34.3%, 통합당이 36%로서 1.7% 차이긴 하지만은 통합당이 드디어 역전을 했습니다. 통합당이 일간 조사에서 민주당을 앞선 것은요, 지난날 조국 사태 이후로 처음입니다. 이럴 때 만약 통합당이 제대로 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또 한 번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통합당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재보궐지역을 놓고 볼까요? 서울 보십시오. 민주당 지지 34.9%, 통합당 지지 37.1%로 드디어 서울에서 통합당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통합당을 지지하겠다는 의견이 민주당보다 앞선다는 점, 지난날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던 민주당, 하지만 점점 더 민심이 이반하고 있고 이제는 통합당을 믿겠다는 의견이 더 나오고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PK지역 같은 경우는요,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민주당 26.6%, 통합당 44.9%로서 18.3% 차로 통합당이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민주당 문재인 정권을 향한 분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통합당, 민주당에 대적하라 라는 뜻으로서 지지를 보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미래통합당 제1야당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나마 국민들이 어렵게 준 기회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민심을 받들어서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우고 민주당의 독재에 맞서 싸우는 통합당의 모습을 볼 때 국민들은 정권 교체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저희 신의 한 수도 열심히 투쟁을 이어가고 또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폭로한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당이 나서야 될 차례입니다. 이제 민심이 끌어올랐습니다. 민심이 끌어올린 이 와중에 통합당이 일을 좀 해야 될 텐데요.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뭘 해도 되는 일이 없나 봅니다. 국민들은 점점 깨닫고 있습니다. 경제면 경제, 안보면 안보, 어떤 일이든 지금 되는 일이 없는데요. 더욱더 분노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저희 신의 한 수에서도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녹용의 오리지널 맛을 느껴보고 싶다고 하시는 그런 의견들이 무척이나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신의 한 수 프로모션 재구매율 1위를 자랑하고 있는 구전 녹용 순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구존녹용 순 같은 경우는 녹용의 입문자들께서 녹용의 참맛을 느끼기에 참으로 좋게 제조가 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구존녹용 제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재료들은 국내산 재료들을 엄선하여 사용을 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녹용 같은 경우는 으뜸 원자가 들어갈 정도로 최고급의 품질을 자랑하는 러시아 알타이 공화국 아바이스크산 농장의 녹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러시아산 원용 이것을 크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국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녹용 중에서 러시아산 녹용이 최고가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대다수 녹용들은 뉴질랜드산 아니면 러시아산 녹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러시아산 녹용의 가격이 동일 중량의 뉴질랜드산 녹용보다 무려 2배가 넘을 정도로 비싸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뛰어난 품질을 자랑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러시아산 녹용인데요. 그 러시아산 녹용으로 만든 구존녹용 순제품을 저희 신의 한 수 단독 특가 정상가 25만원 상당의 제품을 무려 7만원이 할인이 된 18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혜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 한 수 단독으로 추가 10포 구성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상가 25만원에서 무려 7만원이 할인된 18만원에 구존녹용 한 박스 30포가 아니라 10포가 추가로 가기 때문에 총 40포를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사실 이 여름이 되면 우리 인체가 날이 무척이나 뜨겁기 때문에 지난 겨울에 쌓아왔던 양기가 빠져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양기를 보충하는 데 있어서는 이 녹용만한 게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존녹용 순 40포를 드시고 난 이후 여러분의 건강이 어떻게 좋아지게 될지 저는 참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02-389-7777로 전화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02-389-7777로 전화하셔서 구존녹용 순제품을 반드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